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관광객 감소가 현실화하면서 지역 경제까지 타격을 받아 전라북도가 청정을 경쟁력으로 활성화 대책을 모색합니다. 장마가 끝나면서 계속되고 있는 폭염으로 농작물과 과수 등의 병해충이 확산하고 있어 꾸준한 방제 등의 관리 대책이 비상입니다. 시설 장애인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인권보호기관은 무책임하고 전라북도의 인권 인식도 여전히 아니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강한 바람이 낮까지 이어지겠고 비는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종일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대부분 지역에 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와 익산 등 서해안과 북부 지역 10개 시군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군산 말도에서 초속 28.3m의 최대 순간 풍속을 기록했으며 낮까지 강한 바람이 이어지겠습니다. 또한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익산에서는 강수량이 최대 시간당 30mm를 기록하는 등 내일까지 50에서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관광객 감소가 현실화하면서 지역 경제 곳곳에 파장이 큽니다. 이 관광 지표의 하나인 투어패스 판매량이 10분의 1 이상 급감했는데요. 전라북도가 관광 활성화 대책의 고심인데 핵심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이 청정 이미지입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전주 경기전 앞에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은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장대비가 그치고 휴가철이 찾아오면서 그나마 조금 늘고 있는데 10분의 1 이하로 급감한 투어패스 판매량을 보면 관광 경기 침체를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한 5장 정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온라인상으로도 많이 구매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 수가 줄었기 때문에 작년 상반기 8만 3천 장 판매된 전북 투어패스는 올 상반기 5천여 장에 그쳐 판매량이 전년의 6.3%에 머문 것이 현실. 한옥 숙박을 비롯한 주변 업소도 울상입니다. 다중이 밀집하는 지역, 접촉이 우려되는 곳을 피하는 분위기 때문에 쉽사리 회복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관광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피하는 것 같아요. 지역마다 한꺼번에 모이는 직결지다 보니까 그거를 기피해서 한옥마을의 관광객이 현저히 감소한 것 같아요. 전라북도는 관광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전주를 넘어 14개 시군으로 관광객 분산을 유도하는 한편 가족여행 지원과 청정 전북 여행수기 공모, 사진전도 개최해 안전하다는 이미지를 심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가 전라남도와 함께 코로나 청정적으로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더욱더 부각시켜서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해서 코로나19 발생률이 10만 명당 2.15명으로 전국 평균 28명을 한참 밑돌고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곳 중에 하나인 전북. 청정 전북 이미지로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네, 앞서 보셨던 청정 전북의 이미지는 특히 요즘 같은 피서철에 관심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갈 곳이 마땅치 않은데요. 다행히도 농촌진흥청에서 가볼 만한 안전한 휴가지를 선정했는데 도내 농촌관광 체험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계속해서 마재호 기자입니다. 덕유산 계곡의 청정 자연 속에 자리 잡은 덕유 캠프농장. 이곳을 찾은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치즈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피자 도우를 꼭꼭 눌러서 둥그렇게 펴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얹어서 제법 그럴듯한 피자를 만들어냅니다. 피자보다는 공예를 좋아하는 어린이는 형형색색 반딧불이와 나비 등 곤충나무 목걸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텃밭에서는 상추와 깻잎, 고추와 가지 따기를 체험하고 곤충 체험장에서는 책으로만 봤던 올챙이와 다슬기를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슬기 먹고 살아요. 반딧불이 유충이요. 그 문 옆에 뭐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뭐 반딧불이 유충이 다슬기를 먹는다고 쓰여져 있어요. 아이들이 일단은 곤충이나 이런 걸 체험할 수 있어서 교육적으로 좋은 것 같고 공기가 맑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농촌진흥청이 선정한 농촌관광 클린 사업장인데
코로나19의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손소독제와 책상 살균은 기본이고 체험장에 들어설 때는 체온도 재서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체험장의 책상도 떼어서 거리를 두고 캠핑장도 평소보다 간격을 더 넓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역을 넓게 잡아서 각자 텐트들이 각자 가족들이 한 2m 이상은 떨어질 수 있게 넓은 구역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철저한 예방수칙 속에 가족 건강을 지키면서 즐기는 덕유산 청정계곡의 물놀이와 캠핑은 더 시원하고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안심하고 휴가를 즐길 수 있는 농촌건강 클린사업장 200여 곳을 웹사이트인 농사로와 웰촌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마지호입니다. 돌려주세요. 아직 코로나19로 침체된 어촌 체험 활성화를 위해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전라북도는 군산 선유도와 부안 모항, 고창 하전 등 도내 6개 어촌 체험 마을에서 수협이나 농협 또는 신한카드로 결제할 경우 이용료의 30% 최대 3만 원까지 청구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 상반기 도내 어촌 체험 관광객은 4만 9천 명으로 전년 대비 32% 감소했고 민박이나 체험 등의 관련 소득도 17억 원으로 22%나 줄어든 상황입니다. 네, 긴 장마가 끝나기 무섭게 이어진 무더위로 농작물 관리가 비상입니다. 고온 다습한 환경으로 병이 확산하고 있는데 가축 관리도 걱정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겉보기에는 싱싱한 논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다릅니다. 벼잎에는 도열병이, 아랫부분에는 잎진무늬 마른 병이 생겼습니다. 한 달 넘는 긴 장마에 집중호우로 물에 잠기면서 곰팡이균이 퍼졌는데 벼이삭이 나오는 시기이다 보니 농가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작년 대비로는 일단 거의 15% 이상은 감소한다고 봐야죠. 추수되는 것도 영향을 미치지만 나중에 이제 개화를 할 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니까요. 사과와 배 등 과수와 밭작물의 사정도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탄저병이 발생하고 있는데 폭염에 햇볕 대임 등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광선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괴사가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판매할 수 없기도 하고. 폭염이 심했던 지난 2018년 농작물 2만 2천여 헥타르, 가축 900여만 마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작물은 꾸준히 방제하고 과수원은 31도가 넘지 않는 온도 관리와 탄산칼슘 살포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인삼밭은 통풍과 수분 유지를 통해 잎이 타들어가는 등의 피해에 대비해야 합니다. 고온기에는 이제 물을 좀 이렇게 자주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온도가 올라갈 때 식물이 스스로 이렇게 온도를 낮출 수 있도록. 가축도 온도 관리가 중요한데 특히 닭은 사육 밀도를 평소보다 10에서 20%가량 줄이고 축사 내부 공기 순환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네, 농협에 이어서 전북은행도 호우 피해를 입은 기업과 사업자에게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은행은 호우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에게 최대 1억 원 한도로 모두 500억 원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 연장과 함께 최고 1%까지 금리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농산물 최저 가격을 국가가 보장하게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회 이원택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를 정부 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산물 유통과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이 최저 가격 보장 품목을 결정할 때 관련 농민단체들과 협의를 거치도록 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최근 무주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발생한 사회복지사의 장애인 상습 학대 사건 보도해드렸는데요. 끊임없는 시설 장애인 학대에 인권보호기관의 역할이 의심받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이번에도 고작 인권 교육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장애인 단체와 인권단체 회원 10여 명이 전북도청 청사 진입을 시도합니다. 청원경찰과 공무원들이 가로막자 서로 간 도성이 오갑니다.
석 달 전 안전을 위해 설치했다는 청사 출입 통제 장치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에게 또 다른 장벽이 됐습니다. 일정이 있으셔서 안 돼요. 어떻게 일정이 안 돼요? 맨날 이런 사건 터지는데. 무주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하은의 집에서 또다시 불거진 장애인 학대 사건에 분노한 인권단체 회원들이 도지사 면담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시민단체들은 6년 전 자림원 사건부터 장애인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전라북도는 수수방관만 했다고 비판합니다. 관계기관들이 자꾸 이런 일들을 발생하게 이렇게 두는지 너무 안타깝고요. 진짜 땜질 처방식으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나. 무주 하은의 집 학대 사건 가해자인 사회복지사는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북도는 뒤늦은 조사로 결정적 증거인 사건 전후 폐쇄회로 TV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상습 학대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시설 내 인권 침해를 감시하는 인권지킴이단 등의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아 예방은 물론 진상규명조차 어려워진 겁니다. 그런 문제로 직원들이 서로 몰랐겠어요. 그런 것들이 전혀 시설 내에서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고 또 인권지킴이라는 사람들도 사실은 굉장히 형식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주체인 전북장애인 권익보호기관이 가해자 분리 없이 2주 동안 방관한 채 단순 다툼일 수 있다는 안이한 인식까지 드러냈음에도 전라북도는 문제의식조차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껏 내놓은 대책이란 것이 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확대 수준입니다. 조금씩의 문제는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학대 사고나 그런 게 이제 언론에 안 드러나서 그렇지 모든 거를 완벽히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라 욱할 수 있고. 반복되는 도내 시설 장애인 학대의 배경에는 이처럼 인권 옹호를 사명으로 내걸고도 정작 제 역할에는 소홀한 기관의 무책임과 좀처럼 바뀌지 않는 전라북도의 안이한 인권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전주에서 발생한 100억 원대 대부업 사기 사건 피의자 49살 모 씨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모 씨는 매달 1.5에서 2%의 높은 이자를 보장한다며 70여 명으로부터 18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모 씨가 돌려막기 방식으로 신규 투자자를 모집해오다 한계에 달해 범죄가 들통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를 변제할 능력도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의 잇단 전북 방문에 지역 현안 공약이 관심입니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이낙연 후보와 김부겸 후보, 박주민 후보는 오늘 전북을 찾아 각각 기자회견과 언론인 간담회 그리고 지방의원 회동을 통해 전북 현안 공약을 밝힐 계획입니다. 이후에 3명의 당대표 후보는 오늘 밤 10시 40분부터 80분간 전주문화방송에서 생중계하는 토론회에 참석해 지역 현안 공약 등을 놓고 치열한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민주당 도당위원장 온라인 투표가 시작되면서 대의원 확보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 선거는 700여 명의 전국 대의원과 9만여 권리당원 득표를 각각 50%씩 계산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김성주, 이원택 두 후보는 대의원 한 표가 권리당원 100표 이상의 효력을 가지게 된 만큼 조직력 싸움이 될 수 있는 전국 대의원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공연장 대신 온라인으로 만나는 방구석 공연, 그리고 농산물 직거래 장터 대신 차량 구매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이 늘고 있는데요. 비대면 방식을 통한 독서 서비스 요구도 늘어남에 따라 익산시가 스마트 도서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소식 조수영 기자입니다. 익산시는 비대면 방식으로 도서를 빌리고 반납할 수 있도록 KTX 익산역사 3층 동편 출입구에 책 소독기와 함께 무인 도서 대출 반납 시스템인 스마트 도서관을 설치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스마트 도서관은 500여 권의 책을 비치하고 익산역을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회원가입 후 3권까지 14일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남원시가 농업인들이 마을회관에서 손쉽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남원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70개 농촌지역 마을에 안마의자와 혈압계, 발안마기 등 건강관리기구를 지원할 계획으로 올해 4억여 원을 투입해 126개 마을에 우선 설치합니다. 의료기관 접근성이 어려운 농촌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읍천의 벚꽃로와 천변로를 연결하는 돌하다리가 10월 개통을 앞두고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읍시는 총 사업비 105억 원을 투입해 길이 73m, 폭 35m의 4차선 차도와 길이 73m, 폭 10m의 인도교를 신설하고 문화 공연 공간과 함께 야간 경관 조명도 설치합니다. 다리가 완공되면 지역 간 접근성 향상은 물론 교통 체증이 해소되고 물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순창군이 스포츠 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오는 7일부터 닷새간 제1회 순창군수배 우수중학교 야구 대회를 팔덕 다용도 경기장에서 개최하고 2020 전국 주니어 테니스 대회를 11일부터 16일까지 여는 등 9월까지 크고 작은 대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됩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안전운행을 유도하는 자동인식장치 설치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초등학생에게 무선통신 장치인 비콘을 보급 소지하도록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접근할 경우 도로 표지 전광판에 표시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시범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 중에 우선 초등학교 한 곳을 선정해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 극단이 참여하는 단막극 페스티벌이 오늘과 내일 우진문화공간에서 열립니다. 대한민국 쿨 상상 환경음악회가 모레 전주 아중저수지 수변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세일링 요트를 타고 세계 17개국을 항해한 김영애 선장의 사진전이 오는 9일까지 전주 교동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오정주 사진작가의 두 번째 사진전 기억의 시간이 모레부터 13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마련됩니다. 부안교육문화회관은 코로나19로 지친 어린이와 가족을 위로하는 토요 시네마 라이브러리로 모레 영화 알라딘을 무료 상영합니다. 다양한 발효식품을 만날 수 있는 제18회 전주 국제발효식품 엑스포가 오늘 온라인으로 개막합니다. 전주시와 전주 패션협회는 모레 전주 영화 촬영소에서 언택트 온라인 방식으로 2020 전주 한지 패션 대전을 개최합니다. 제25회 바다의 날 행사가 오늘 김제 심포 마리나항 일원에서 있습니다. 전주 자연생태관이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위해 오늘부터 나흘간 생태학습 특별체험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원 코리아 피스로드 무주 통일대장정 행사가 오늘 무주군청 광장에서 열립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강한 바람이 낮까지 이어지겠고 비는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종일 이어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와 익산 아침 기온 26도에서 낮 기온 28도. 동부권 무주는 24도에서 28도, 장수 24도에서 26도, 서해안권 군산은 25도에서 27도, 고창은 26도에서 2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도내 모든 지역에서 좋음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